오늘 시켜 먹은 이 신선 설렁탕 밀키트 때문에 나는 또 당분간 신선 설렁탕 매장으로 가질 않겠죠. 그러면 가맹점은 잠재 고객 한 명은 잃은 셈이고 잠재 고객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멤버십 주제는 밀키트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망한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오븐구이 치킨 사업을 할 때 거기에서 썼던 핵심 전략이 뭐였냐면 오븐기인데 이태리 오븐기를 쓰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오븐기 기술이 별로라서 닭을 굽는 오븐기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닭 같은 경우는 속이 잘 익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오븐은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이태리 오븐기는 스팀이 돌면서 겉은 안 따고 속부터 익는 그런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븐기밖에 못 쓰고 오븐기가 우리 전략이 되고 그 오븐기를 가맹점이 공급을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오븐기에서는 우리한테 오븐기를 700만 원에 판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소매가는 우리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오븐기가 시중에 안 팔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 시중에 나와 있어도 일부러 소비자 가격을 이빨에 올려놓습니다. 오븐기 한 대에 1,500만 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마진을 붙여서 가맹점에 팔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700만 원에 받아서 가맹점에 1,000만 원에 팔아서 300만 원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븐기 수입업체는 도매업자인 거죠. 근데 그 오븐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비싸니까 장사 잘 되는 집은 두 대를 놓으려면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싸게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업체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제가 오븐구이 닭을 팔 수 있게 이 수입업체 제품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되게 만들어줘도 제가 그거 사드릴 테니까 좀 개발 좀 해주세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까 기어코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븐기 값을 반값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그때 오븐기 창업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았죠. 그래서 그때 그 오븐기 업체 사장님이 지금도 종종 오셔서 밥을 사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때 개발한 오븐기가 지금도 조달청에 수백 대씩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 덕분에 처음 개발을 한 거니까 고맙다고. 어쨌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제가 쿠팡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랐어요. 절대 소매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 적이 없던 그 수입업체가 완전 헐값에 그 오븐기를 팔고 있더라고요. 도매업, 한마디로 프랜차이즈 본사에 납품하는 걸로는 돈이 안 되니까 소매로다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일반 가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양이 적으니까. 일만 많고 돈도 안 되는 거죠. CJ, 동원, 삼성 이런 굴지의 물류 배송 유통회사들은 프랜차이즈 회사하고만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프랜차이즈 회사뿐 아니라 일반 가게들한테도 보내고 있죠. 소매로 완전히 전환한 건 아니지만 소매업의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물론 양 차이에 따른 단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업의 본질이 이동을 한 겁니다. 반대인 경우가 있죠. 소매업으로 장사시킨 업체가 이제는 아예 소비자들한테 직접 장사하는 시대가 된 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멕시칸 치킨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우리 때는 멕시칸, 페리카나, 처갓집 이런 게 프랜차이즈였는데 요즘은 진짜 브랜딩 쩔고 맛도 쩌는 그런 경쟁 대기업 치킨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장사가 안 되죠. 멕시칸이나 이런 데들, 오래된 데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장사가 안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도 돈을 못 벌죠. 그러다 보니까 닭 공급을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기업 급식이나 한밭집 이런 데다 보내는 겁니다. 그동안 생닭으로다가 퍽퍽하게 급식을 먹던 직원들은 갑자기 멕시칸 치킨을 먹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는 멕시칸이란 이름은 없겠죠. 그냥 퍽퍽한 닭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프랜차이즈 염지 기술이 들어간 닭고기를 먹으니까 급식소에서는 혁명이 일어난 거고, 멕시칸 치킨 본사 쪽은 가맹 사업은 안 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직접 하는 식의 사업 영역이 넓혀진 거죠. 푸차에서는 깨졌지만 저쪽 동네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선 설렁탕이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어요. 12년 전만 해도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주름 잡던 시절이 있었고 저 또한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그 설렁탕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장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프랜차이즈 물류를 받아서 장사하는 가맹점들이 돈을 못 벌면 프랜차이즈도 같이 쇠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쿠팡 신선식품에 등장을 한 겁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소비자들에게 가는 플랫폼에 진출을 한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시켜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 전에 신선식품에는 그런 브랜드들이 없었고 난생 처음 듣던 브랜드를 시켜 먹었는데 오히려 신선 설렁탕이라고 하는 내가 아는 브랜드를 시켜 먹으니까 다른 거보다 좀 더 비싸도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신선식품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밀키트들. 과거에는 그냥 셰프 이름 달고 하거나 요리 잘하는 사람 이름 걸어가지고 밀키트를 보냈다면, 이제는 전국에서 이름 한번 났던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앞세워서 검증된 맛이란 걸
내세워서 지금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고 있어요.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에 보내서 수익을 보던 방식이 이제 더 이상 가맹점 수익으로 가지 않으니까 프랜차이즈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OEM 생산 구조를 만들던, 직접 생산 구조를 만들던 그 설비와 인력은 다 있는 거고 그냥 업의 본질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 시켜 먹은 이 신선 설렁탕 밀키트 때문에 나는 또 당분간 신선 설렁탕 매장으로 가질 않겠죠. 그러면 가맹점은 잠재 고객 한 명은 잃은 셈이고 잠재 고객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밀키트 판매에 영업사원 역할을 하는 거고 밀키트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영업사원의 수익은 줄어드는 그런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말고도 밀키트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사 먹어야 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시켜 먹는 그런 상황. 소매들만 어려워지고 자영업자가 지금 가장 힘들어집니다. 기업들의 살아남고자 하는 자구책이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희망이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클릭 한 번이면 프랜차이즈 밀키트가 오늘 밤에 시켜도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세상. 앞으로 곡소리 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소멸 소식은 더 많이 들릴 듯합니다. 이상 청풀직이었습니다.